안녕하세요. SPI 고병기 편집장입니다. K리츠 위클리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22개 리츠의 단순 평균 수익률은 마이너스 0.74%를 기록했습니다. 리츠 시장은 3주 연속 이어지는 상승세를 멈추고 다시 하락세로 전환됐는데요. 같은 기간 동안 코스피 지수는 0.38% 상승했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개별 리츠별로 특이사항이 아주 많지는 않았지만 신한 알파 리츠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한 주였는데요. 일단 지난주에 이제 신한카드가 서울얼지로 본사 4억을 신한 알파 리츠에 매각할 것이라는 소식이 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제 전해졌고, 이런 점 때문에 시장에서 우려가 컸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상장 리츠가 이 계열사의 구조조정 자금 마련을 위한 이 수단으로 비춰졌기 때문이고요. 다만 이제 신한 알파 리츠 AMC인 신한 리츠 운용에서는 공식적으로 그리고 부인을 했고 검토한 바 없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다만 이제 시장의 의구심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기도 하고, 또 신한 리츠 운용 같은 경우 지난 15일에 진행된 도심 시그니처 타워와 강남 타이란노 AP 타워 입찰을 동시에 또 참여를 했는데, 이번에도 이제 신한 알파 리츠를 활용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여기저기에서 이제 신한 알파 리츠가 등장하면서 시장에서는 계속된 자산 편입과 유상증자에 대한 우려, 피로도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상황이고, 이 주가에도 어느 정도 이런 우려들이 반영되어 있는 걸로 보이는데, 이따 다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NH 오런 리츠 같은 경우는 유정 발표 이후에 2주 연속 하락하면서 ESR 캔더스케어 리츠에 이어서 유정은 주가 하락이라는 공식을 다시 한번 증명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7월 10일에 상장했던 대신 밸류 리츠는 상장 후 2주 연속 악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시장에서 주목했던 거시경제지표는 미국의 물가지표인데요. 최근 연준의 이제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의사로 FOMC에서 다수 위원들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드러낸 만큼 미국 물가지표에 따라서 연준의 금리 방향성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주목했던 지표인데요. 지난 15일에 이제 발표된 6월달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 CPI에 따르면 전년 동기 대비 2.7% 상승했다고 밝혔는데, 지난 5월 달에 2.4%보다 상승폭이 커졌고, 또 지난 2월 이후로 가장 높았습니다. 전월 대비로도 0.3% 상승해서 직전 원일 5월 상승률 0.1% 웃돌았고,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큰 CPI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2.9% 올라서 2.8%였던 직전월 상승률보다 상승을 했습니다. 전월 대비 이코노미 CPI 같은 경우에도 0.2% 올라서 직전월 상승률이 0.1%보다 상향 조정됐습니다. 이 같은 이제 CPI와 관련해서 이제 현지에서는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여파가 6월 들어서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굵직굵직한 경제지표 발표는 예정되어 있지 않은데요. 다만 그리고 이제 오는 29, 30일 연준 FOMC에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연준 고위 인사들도 정책 방향, 통화 정책 방향에 대해서 발언을 삼가는 침묵 기간에 들어간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는 전체 22개 리츠 중에서 16개 리츠가 하락하고 5개 리츠가 상승을 했습니다.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리츠는 NH 프라임 리츠고 한 주 동안 2.73% 내렸는데요. 그리고 신한 알파 리츠와 삼성 FN 리츠, NH 오런 리츠가 2%대 이상의 하락폭을 보이면서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내렸고요. 반면에 이제 마스턴 프리미어 리츠가 2.21%, 프랑코 더원 리츠가 1.52% 상승하면서 주간 상승률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앞서 이제 신한 알파 리츠가 이제 많이 해자됐다 말씀을 드렸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신한 알파 리츠 같은 경우에는 매년 이렇게 신규 자산을 편입하면서 또 유상증자까지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신규 자산 편입에 대한 어떤 피로도, 그리고 위장에 대한 피로도도 많이 느끼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주주들이나 투자자들 볼 때는 이제 신한 알파 리츠의 어떤 신규 자산 편입 전략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 이런 지적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러한 지적들이 또 주가 부진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들어 보면 신한 알파 리츠 같은 경우에는 올해 들어 현재까지 주가 수익률이 마이너스 3.37% 기록하고 있는데, 신한 글로벌 액티브 리츠, JR 글로벌 리츠, 마스턴 프리미어 리츠 같이 또 이렇게 우려가 큰 해외 자산을 담은 리츠 다음으로 부진한 주가 흐름이고요. 또 오피스로 분류된 리츠 중에서도 가장 부진합니다.
이렇처럼 이제 주가 부진이 이어지면서 상장 이후 한 번도 놓치지 않았던 주가 1위 자리도 위태로운 상황이고요. 신한알파 리츠 같은 경우 지난 18일에 5,450원으로 장을 마감했는데 크롱크 더원 리츠 같은 경우가 이제 같은 날 5,350원으로 장을 마감했기 때문에 두 리츠 간의 주가 차이가 100원 정도 나는 상황이고, 참고로 크롱크 더원 리츠는 올해 들어서 26.78% 주가가 상승해서 가장 높은 주가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리츠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 이제 최근에 어떤 흐름을 보면 신한알파 리츠 주가 1위 수성도 또 흔들릴 수 있는, 위태로울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온 것 같습니다. 개별 리츠 소식을 좀 더 전해드리면 JR 글로벌 리츠 소식입니다. JR 글로벌 리츠가 이제 지난 18일에 한해지 정상금 마련 등을 위해서 회사채 600억 원을 발행한다고 공시를 했는데요. 이번에 발행하는 회사채 600억 원 중에서 100억 원은 벨기에 파이낸스 타워 선순위 대출의 분할 상환 자금으로 쓰이고 500억 원은 유로화 한해지 만기에 따른 롤오버 정산 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JR 글로벌 리츠 같은 경우는 지난 2023년 5월에 벨기에 파이낸스 타워에 대한 유로화 한해지 계약을 1,420.08원에 체결을 했는데 현재 유로화 환율이 1,620원 선이기 때문에 한해지 정산금을 좀 지불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이번에 회사채를 발행해서 한해지 정산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회사채 만기는 2년이고 금리는 6.3%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래에셋맵스 리츠와 이제 이아스 캔달스퀘어 리츠 배당금 지급 소식이 있었는데, 미래에셋맵스 리츠, 이아스 캔달스퀘어 리츠는 이 각각 제10기와 제11기 2024년 12월부터 2025년 5년 5월까지 이 기간 동안 주당 배당금을 책정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미래에셋맵스 리츠 같은 경우 137원 지급한다고 밝혔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 10% 정도 줄어든 수준인데, 앞서 이제 미래에셋맵스 리츠 같은 경우 지난 3월달에 1,510억 원 규모의 리파이낸싱을 진행한 바 있고, 이 리파이낸싱에 따라서 기존의 연 2.4%였던 대출 금리가 4% 금리로 이제 올라갔기 때문에 향후에 금융 비용 증가에 따른 향후 배당 감소는 불가피해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ESR 캔달스퀘어 리츠 같은 경우에는 제11기 주당 배당금을 137원 지급한다고 밝혔는데 예년과 같은 수준의 배당금입니다. 이상으로 K리츠 위클리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